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제주도 농지 취득입니다. 이게 회의 준비든 아니면 개인적인 관심이든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핵심만 좀 쏙쏙 뽑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 농지 취득,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오늘 저희랑 같이 그 길을 좀 명확하게 봤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주도 농지 취득은 단순히 땅을 사는 것과는 좀 달라요. 일반 농지법도 있고 또 제주특별법이라는 게 같이 적용되거든요. 아, 특별법까지요? 네. 그래서 실제로 농사 지을 사람만 소유해야 한다. 이 경자유전 원칙이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죠. 특히 외지인이라면 더 그렇고요. 오늘 자료들을 보면서 그 요건이랑 절차, 또 주의할 점들 이런 것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기본 원칙이라는 자기 농업 경영, 이게 뭔가요? 자료 보니까 자격 요건으로 나와 있던데 그냥 나중에 농사 지을 건데요. 이런 계획만으로는 안 되는 건가 보죠? 네, 맞아요. 계획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실제로 농사를 지을 의사 그리고 능력 이걸 증명해야 하는 거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그냥 투자 목적이나 주말 농장 외의 용도로는 사실상 취득이 어렵다고 봐야 해요. 아하. 네, 이 자기 농업 경영 의사를 확인하는 첫 단계가 바로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부르는 서류입니다. 아, 농취증. 그거 발급이 까다롭다는 얘긴 많이 들었어요. 특히 그 영농 계획서, 이게 중요하다면서요? 자료 보니까 제출 서류도 꽤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영농 계획서가 아주 핵심이에요. 어떤 작물을 심을 건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농기구나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건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야 하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이요. 네,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자료 3 참고하시면 좋은데 이 계획이 진짜 실현 가능한 건지 이걸 더 깐깐하게 봐요. 예를 들어 그냥 농기계 빌릴 거다 이게 아니라 어디서 빌릴 건지 계약서나 견적 같은 구체적인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그냥 서류만 내는 게 아닌 거죠. 와, 정말 실질적인 능력을 보는 거네요.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은 한 5일에서 길게는 15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주도는 여기에 또 다른 규제가 더 있다고요? 외지인 투기를 막으려고 그런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자료 3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네, 맞아요. 제주특별법 때문에 외지인의 농지 취득에는 추가적인 장치가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농업 경영 실태 조사를 더 강화하고 사고 나서도 관리를 더 철저히 한다는 거고요. 아, 사후 관리요? 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같은 좋은 땅은 외지인이 사기가 매우 어렵고 또 땅 크기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도지사 승인까지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작용만 된다고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아, 규제가 정말 점점 강해지는 분위기네요. 최근 법 개정 내용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2021년에 농지법이 개정된 것 자체가 사실 투기 수요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농취증 심사할 때 신청자 거주지라든지 실제 농사 경험이 있는지, 농기계는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더 자세히 보게 된 거죠. 네. 그리고 2024년, 2025년 들어서는 이런 기조가 더 강해져서요. 좀 투기가 의심되거나 영농 의사가 불분명해 보이면 아예 농취증 발급을 안 해주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발급 거부까지요? 네. 이게 결국은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보지 않고 원래 목적인 식량 생산 기반으로 지키려는 그런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그럼 정말 어렵게 농지를 샀다고 해서 끝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책임 같은 게 있나요? 자료 보니까 영농 의무 이런 말이 있던데? 네, 맞아요. 농지를 취득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는 1년 안에 농사를 시작해야 하고요. 그 후에도 계속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땅을 그냥 놀리는 거, 즉 휴경은 엄격하게 제한돼요.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는 그럼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무원이 계속 와서 보나요? 매일 와서 보는 건 아니지만 지자체나 농관원 같은 곳에서 드론을 띄우거나 직접 현장에 나와서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합니다. 자료 5에도 나와 있죠. 드론까지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작물이 자라고 있는지, 농자재는 샀는지, 농산물판 기록은 있는지 이런 걸로 실제 경작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의무를 안 지키면요. 그럼 그 농지를 팔라는 처분 명령이 나오고요. 처분 명령이요? 네. 그래도 안 팔면
시세의 25%나 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나올 수 있어요. 상당히 강력하죠? 와, 25%면 엄청나네요. 그럼 땅 종류에 따라서도 뭔가 제한이 더 있다고요? 맞습니다. 흔히 절대농지라고 부르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농사 외 다른 용도로는 거의 쓸 수가 없고요. 외지인이 취득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 안의 농지도 마찬가지로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요. 그럼 사기 전에 꼭 확인해야겠네요. 그렇죠. 반드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떼서 해당 농지가 어떤 지역에 속하는지, 어떤 행위가 제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뭐 정부24 같은 데서 온라인으로도 쉽게 확인 가능해요. 자료 7에 관련 내용이 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농지 사고 나서 해야 할 행정 절차 같은 것도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농지 매매 계약하면 30일 안에 실거래가 신고, 이건 필수고요. 그리고 실제로 농사를 짓게 되면 뭐 여러 정부 지원 같은 걸 받으려면 농업 경영체로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농지에 그 작은 쉼터, 농막 설치할 때도요. 20제곱미터 이하 뭐 이런 규격 제한이 있으니까 그것도 유의해야 하고요. 다 자료 7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제주도에서 농지를 산다는 건 정말 내가 진짜 농사를 지을 것인가 이 질문에서 시작해야 하는 거군요. 농지증 발급부터 시작해서 그 까다로운 심사, 제주만의 특별 규제, 또 사고 나서도 계속되는 영농 의무랑 실태 점검까지. 특히 외지인에게는 이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정보들이 당신의 결정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서류 너머의 진정성이에요. 실제 농사지을 의지와 능력이 있고 그걸 증명하는 게 관건인 거죠. 여기서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강화된 규제가 제주 농지를 투기로부터 지키는 데는 효과적이겠지만 혹시 이게 농촌의 어떤 변화나 새로운 형태의 영농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좀 장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농지 보존이라는 가치와 개인의 권리 또 변화하는 시대적인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지 이건 뭐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당신에게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화두가 되었으면 좋겠네요.